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문화 포럼을 이제 오늘 또 원래회의, 5월 원래회의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묘사 심상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묘사 심상법이라는 걸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분은? 저는 있습니다. 묘사 두 분이. 묘사 네, 심상법이요? 네, 묘사 심상법. 이게 뭔지. 일단 뭐 몰라도 괜찮으니까 뭔지는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지금 묘사 심상법은 지금 네. 사람과 관계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사물에 대한 거는? 아니면 통틀어서? 뭐 사람 사물 다 통틀어서죠. 묘사. 그러니까 묘사 심사법은 잘 모르신 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말놀이에요, 말놀이. 너무 재밌겠어요. 말놀이.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 펀이라고 그래요. P-U-N. 음. 그러니까 F-U-N이라고 하는 재미죠. 네. 이거 아시죠? 네. P-U-N 이제 이걸 이제 네 글자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네. 언어 유희. 이걸 P-U-N 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펀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그 네.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네. 옥에 갇혔을 때 이몽룡이 이제 왔잖아요. 네. 왔는데 그 월매가 그러잖아요. 그 춘향에게 옥에 갇힌 춘향에게 서방인지 남방인지 맞아. 거린 하나가 내려왔다.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게 대표적인 그 말놀이에요. 아, 뭔지 알겠습니다. 이런 그 말놀이하는. 그러니까 서방은 원래 글서자에다가 이제 이게 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 읽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서방님 할 때 원래 서방이 하여튼 그런 뜻인데 이런 걸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말놀이고 말 가지고 하는 이제 놀이를 말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시에서도 그 보면 말놀이가 되게 많아요. 제 시를 이제 시집을 한번 보시면 말놀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빵에 빵 이런 거죠. 빵을 가지고 보면 빵을 먹으니까 빵이잖아요. 배가 빵빵하다. 배가 빵빵해진다. 그러면 빵이라는 게 이 빵하고 이 빵이 다르죠. 이런 게 말놀이에요. 빵을 먹으니까 배가 빵빵해. 이런 게 말놀이라고. 또 더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예산을 가잖아요. 예산이 또 김정희 후사 김정희 선생님 고향인 거 아시죠? 네. 거기에 이제 김정희 생가도 있고 예산에 가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오, 재밌어. 예산에 가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게 말놀이에요. 재밌네. 네, 이게 재밌죠. 근데 저는 이 시중에 이 말놀이 씨가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쓰셨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거기 시집에도 그 스토리텔링법 청원인가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스토리텔링 뭐요? 스토리텔링 청원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제 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기억 페이지는 안 모르겠으니까 찾아보면 그런 것이 이제 그 뭐죠 말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놀이 씨는 말 가지고 좀 장난하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말놀이 씨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1, 2, 3, 4 있죠. 네. 1, 2, 3, 4. 네. 1 가지고 1, 2, 3, 4잖아요. 이걸로 시작하는 말을 지어. 이해가십니까? 네. 이것도 말로 월요일은 뭐 월화수목금토일 원래 웃는 날, 뭐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들어. 이것도 말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놀이라는 게 여러분이 그냥 뭐 이런 글자만 같은 것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가 말놀이 시가 뭐냐면 그 랩시죠. 랩시. 네. 네. 노래. 네. 랩시. 이것도 말놀이에 들어가요. 네. 제가 그 거기에 보면 그 말놀이에 그 왕을 사랑한 그녀가가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있어요. 네, 몇 페이지 91조. 있죠? 91조? 제가 한번 낭송해 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왕을 사랑한 그녀. 왕을 사랑한 그녀. 래풍으로 시장상 낭송 이혜준. 야이야 새벽 이슬 온몸에 품은 물 한 개 요. 창덕궁 후원 앞에 쏟아지는 햇살 예 소나무 타고 머리 위로 달려오는 달빛 요. 연꽃 위로 동심원을 그리는 하얀 물고기 분수 예. 그다음 너무 우리가 재밌어. 이렇게 너무 노래 할때 재밌어. 덩치로 하자 그래. 와, 너무 재밌다. 푸치푸치 부치비치 부영정에 말없이 앉아있는 당신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 몸 오 잘한다. 네. 푸치푸치 은빛 물결로 예. 채우는 내 몸 예. 당신께 그만 들켜버리고 말없어 예 그럼 그다음에 예,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나는 꿋꿋이 이 다리를 지키고 있어 예.
지금 공밖에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 야야,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워요. 네,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네, 네. 이끼보다 푸른 마음을 가진 당신, 나는 장미보다 붉은 마음을 가진 당신의 분신. 예, 내 이름은 부용지요. 끝냈죠? 너무 네. 재밌는데 이제 이런 시가 있어. 이게 랩시 래프로. 아니 저번에 들었는데 안 읽으셨나 보네. 아니 요거는 못 봤어. 아 이게 네. 이제 그게 랩시가 랩이 이게 말로 완전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왕을 사랑한 그녀가 창덕궁의 부용정 있고 부용지라는 아, 이거 연못이 진짜 있잖아요. 너무 재밌네. 네. 이 부용지의 연못과 이 솔직히 어떻게 연못이 왕을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약간은 이제 이런 거 은유심상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재밌잖아요. 그래서 왕을 계속해서 왕이 바뀌잖아. 왕이 바뀌어도 부용지 연못은 그대로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있지. 창밖에 뭐 자동차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과거의 일들이 현재로 온 거예요. 왕을 사랑하는 그녀. 그래서 제가 왕을 사랑한 그녀라고 하는 원래 그러니까 좀 발상이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시 짱이에요, 짱. 진짜 시가 짱. 응. 그러니까 시가 우리는 생각할 때 시는 서정시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서정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럼 은유심상법이면서 그렇죠. 묘사심상법 여러 가지 두 가지 섞은 다 거죠. 섞은 거죠. 섞은 거죠. 원래 회장님 이렇게 랩시가 있어요? 아니 랩시가 원래 있어요. 그런 있어요. 시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만들었고 이번에도 제가 랩시를 하나 또 썼어요. 제가 랩시를 하나 아. 썼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쓰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하나 또 얘기할게. 나는 힘이 세서 뭐 총무를 맡았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를 맡았어. 근데 내가 총무를 맡았으니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총무를 맡아서 돈을 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힘이 세다와 돈을 센다가 다르죠. 네. 다른 센다네. 힘이 세다의 세다와 힘이 또 세서 이거 스트롱이잖아요. 돈을 센다. 총무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회비를 받아서 돈을 세. 그러면 같은 세다인데 다르죠. 내용 다른 거죠. 네, 이런 걸 말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놀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산. 여러분 이제 수원에 사시니까 오산이 근처에 있잖아요. 오산의 한자가 뭔지 아세요? 오산은 알아. 근데 오산이 한자로 네.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오산을 오산하다. 까마귀 오자에다가 까마귀 몇 산자예요? 오자인가 여기 까마귀가 많은 산이란 뜻이에요. 아. 오산. 근데 오산을 잘못 그 오산이라 네 판단이 오산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잘못 계산했다. 그러니까 오산에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 생각은 오산이었다. 그러니까. 말놀이 돼야 돼. 다시 이 오산에 뭐라고? 오산은 까마귀산이고 이 오산은 잘못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오산에 뭐라고요? 오산에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내 생각은 오산이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거기 스토리텔링법 청원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 시 중에 네. 스토리텔링법 청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스토리텔링법 그것도 뭐야? 말놀이시에요. 스토리텔링법 청원 찾아보세요. 오늘 정확하게 말놀이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네, 알아봐요. 네. 그러니까. 다 있어요. 몇 페이지에 54쪽. 54쪽 찾아보세요. 여긴 다 학생들은 아주 그냥 54. 적극적이어서 54쪽. 아니 근데 이 시는 저는 아까 랩을 너무 잘하시네. 어우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해도 랩하고 싶다. 또 한번 네, 이건 또 하나 이건 랩. 랩은 아니고 랩. 이거는 말장난 한번 읽어보세요. 잘하시네. 어, 한번 한 읽어보세요. 달씩 네, 먼저 하세요. 이거 이렇게. 스토리텔링법 청원. 그대가 나의 청원을 받아준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지요. 빨래도 런돌이 나지 않고 마을도 통째로 빌리지요. 그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나는 무엇이든 참지요.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는 현기증도 잘 이겨내고 살지요. 사랑의 왕국을 낼름 만들어 그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대만을. 나는 사색이 되지요. 그대가 없으면. 나는 사색에 잠기지요. 그대만 만나면. 회의를 하다가도 그대가 생각나네요. 삶의 해를 느끼지요. 그대를 못 보면. 섬이 보이지요. 삶의 바다를 여행하다 보면 내 인생의 가로등, 내 삶을 비추는 그대. 이야기식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제가 영문학 박사다 보니까 영어로 말장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런드리를 이제 빨래하고 연결시키고 버티고 현기증이거든요. 더 이상 현기증 나면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왕국은 렐름이에요. 왕국을 렐름 차지해버려. 사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진짜로 사색하는 게 있고 죽을 사자의 색자가 있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거기 앉아가지고 삶은 무엇인가 막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앉아가지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뭐가 돼? 사색이 되죠. 기다리려면 기다리다가 문 두드리다가 사색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회의도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게 있고 회의하면서 회의를 느끼잖아. 이놈 네, 회사 맞아. 다녀야 돼, 때려쳐야 돼.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회의인데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보이지가 원래 항해인데 배를 타다가 가다 보면 섬이 보이지요. 보이지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제 이번에 말로리시 이것도 말로리시예요. 영어와 한자를 절묘하게 만들어서 시를 만든 시예요. 이런 시는 아마 대한민국에 모르겠어요. 쓸 사람이 없을 있을까? 것 같아. 네, 이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유명한 시인들도 이거는 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짜. 비교 문학을 전부 진짜 이거 재밌다.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버티고가 현기증. 예, 현기증이에요. 난 진짜 진짜 와. 더 이상 버티고 있었어. 와. 야, 이런 걸 저는 진짜로. 수백 개도 더 알아요. 어. 그러니까 에셋이라고 있잖아요. 에셋 미래 에셋 증권 들어보셨죠? 네. 네. 애 셋이면 제 자산이 돼야 안 돼. 되죠. 이 에셋이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게 정말요? 쉽지? 네. 미래 에셋 증권이라고 있잖아요. 네, 있어요. 애 셋이면 자산이라고. 그러게. 애 하나보다 셋이 자산이에요. 애 셋이면 자산이야. 국가에 봉사하네. 야. 이런 걸 제가 수도 없이 알아요. 이런 거는 안 잊어먹겠네. 여기 그러니까. 또 있나요? 네. 이거는 저기 선생님이 예.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말놀이를 할 수 있는 아니 그렇죠. 영어를 박사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완전 저 다 원래 영어 저 그렇게 그렇게 갈 했어요, 거야. 이미. 제가 그렇게 네. 거기 달러 있죠. 달러. 박사 됐고. 2달러인가 보세요. 제 앞에 2달러. 제 앞에 2달러인가 2달러 행운인가? 행운의 우리들이 2달러. 같이 읽으니까 제 앞에 행운의 2달러 있어. 그러니까 저 정도 14쪽이요, 14쪽. 14쪽 행운의 2달러 찾아. 학생들 너무 재밌어. 셋다 다 적정 성격이라 더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배움의 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몇 쪽이에요? 배움의 14쪽입니다. 14쪽. 오늘 이제 말로리 씨 확실히 안 행운의 2달러. 네, 해보세요. 시 장웅상, 낭송 이혜준. 예. 당신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달라 유. 미국에서 태어나서 피부색이 지들과 달라 유. 당신은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지 유. 한국에서도 당신을 자주 볼 수 있지 유. 당신은 지들과 노는 물도 달라 유. 당신은 코드명도 가지고 있다지 유. 당신이 옆에만 있어도 배가 두둑해져 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사람들은 특히 당신을 좋아했다지요. 당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빌면 들어주는 힘이 있지요. 당신은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를 모나코 왕비로 만들어준 행운아지요. 근데 당신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유. 유. 당신. 당신은 항상 토마스 제퍼슨이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지요. 당신은 언제나 각 잡힌 몸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지난 연말 은행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을 만났지요. 하늘에서 달라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지요. 당신의 안으로 달라진 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달라당 자빠지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지 좀 봐요. 팍팍 좀 밀어줘요. 그러면 복 받을 거요. 어머 오. 너무 재밌어. 이거 이제 말로리 그치. 너무 시로 재밌어, 그러니까 말놀이. 이게 원래 2달러 행운의 2달러잖아요. 진짜 근데 재밌어. 그거에 너 할 때 요자를 음. 이 충청도 말로 유 있잖아요. 저 좀 지좀 봐유. 이제 그거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 유가. 충청도 말로 네. 나는 이게 랩할 때 유. 그 이렇게 유가 아니라 아니 아니. 아. 이 충청도 말로 뭐뭐 아. 했지 유 아니 이런. 나는 들으면서 그렇게 충청도 네. 말 유한 거는 빨리. 그 아셨을 텐데 그거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이 그러네. 행운의 근데 이제 행운의 2달러 이것도 이제 이게 그 막 묘사 심사법만 쓴 게 아니라 말놀이 시하고 은유 심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유 심사법은 뭐냐면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이제 은유 심사법. 은유 근데 심사법. 이게 이제 1인칭이 있고 그럼 나라고 하고 2인칭은 너고 3인칭은 그나 그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 좀 봐요. 뭐 당신은 하니까 2인칭으로 쓴 거죠. 이 2달러 행운의 2달러를 당신이라고 사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을 쓴 거예요. 달러를. 읽어보시면 달러는 어떤 달러의 속성보다 사람의 속성을 써놨어요. 그 옷을 입었다라든가, 그렇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에 있는 말의 끝에 있는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밥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밥 먹다 어쩌고 저쪽에서 그러면 이 다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자. 말을 땄잖아. 네, 그렇죠. 마늘 땄다. 밥을 먹다가 뭐 또 뭡니까 책을 읽었다 이러면 이제 이럴 땐 또 차다자를 막 쓴다든가. 그만 이해가세요? 네. 이 다자를
끝에 있는 글자 다자를 쓰는데 막 바꿔버려. 그래서 그럼 먹다 마늘 따자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먹다, 예. 그냥 다자를 그냥 예. 한자로 이렇게 써버리면서 네. 그 말장난 하는 거죠. 꼭 많이 아, 먹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놀이시라는 게 제 말씀은 엄청나게 쓰임새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말장난 재밌네요. 재밌죠. 네. 말놀이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묘사 심사법만 된 거는 없나요? 이 뭐야? 부분에는- 묘사 심사법도 있죠. 허사님 어떤 보야지. 난 너무 재밌어. 왜냐면 일단 보이지? 숙제가 그러니까 묘사 보여야지. 심사법은 응. 그녀 그 물을 잠깐 줘보세요. 아니면 그 아니, 책에 이 대해서 책을 잠깐 줘보세요. 보이지? 너무 재밌잖아. 보이지? 묘사 심사법 너무 많죠. 제가 맛있다. 쓴 묘사 심사법은 하나 진짜 이야기. 완전히 진한 커피 맛이네. 이 갯버들이라는 시가 80페이지를 펴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80페이지에 갯벌들. 이 갯버들이 잠깐만 이게 1인칭 묘사 심사법이에요. 아 이게 1인칭. 그러니까 갯버들을 네, 나라는 네.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한번 시집 여기 한 권 좀 빌려주세요. 여기 네네네 이명순 있을 이사님. 텐데 가방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 그거 한번 예, 예. 허사님 말씀하세요. 라운드 라인 잠깐만 그게 1인칭 묘사 심사법이 그게 있어요. 어떻게 일인칭. 빨래를 하는데 어떻게 연관성? 런드리 빨래를 봐도 런드리가 아, 나잖아요. 런드리구나. 이게 라운드가 세탁기, 런드리. 세탁기. 런더리가 납니다. 런드리. 런더리. 아. 런더리예요. 런더리. 아 그렇구나. 됐죠? 이해가시죠? 예 이제 먼저 이제 시작하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갯벌들. 나는 80, 길 가는 네, 나그네에게 80조. 80조. 네. 그리고 스펙이 있는데 왜 안 읽어? 네. 네. 갯벌들 나는 길 가는 나그네에게 체면을 걸었다. 나는 그에게 고구려의 신화를 들려주었다. 갑니다. 나는 고구려의 어머니 나무다. 나를 보고 하백이 그의 딸을 유하라고 이름지었다. 유하는 하늘의 아들 해모수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 어느 날 해모수는 말없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아래서 떼어난 주몽은 시험을 이기고 고구려의 왕이 되었다. 나는 고구려의 신화를 품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전기수. 체면에서 깨어난 나그네는 가던 길을 가고 나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사뿐사뿐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아, 너무 네. 멋있네. 이 시는 뭐냐면 바람에 이- 몸을 맡기고. 네, 갯버들이라는 것이 이제 꽃인데 꽃의 신화 자체가 주몽설화와 관련 있는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나라고 한 것이고 갯버들의 뜻이 뭐지? 갯버들이 갯가에 버들. 버들까지 배울까에 있잖아요. 버들. 버들까지 버들. 그렇죠. 버들. 그 버들인데 그게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갯버들이 사람에게 체면은 어떻게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원래 시라는 거는 상상시도 있잖아요. 이게 상상시를 집어넣은 거예요. 제 시집의 특징은 서정시만 절대 쓰지 않았어요. 저는 서정시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서정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는 여러 가지의 형태를 써야지 지루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 이야기만 계속 썼어요. 그럼 지루하지 않을까요? 80편을? 그러니까 저의 시는 뭐 부모님 이야기, 뭐 아내 이야기 이렇게 썼지만 상상시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상상시죠. 어떻게 갯버들이 사람에게 체면을 걸 수 있어요? 걸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썼고 이 갯버들을 1인칭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이니까. 1인칭 묘사 많은 심사법이고 음. 그 다음에 그녀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녀야? 그럼 3인칭이지. 어디? 그러니까 3인칭 그녀 내가 사랑하는 그녀인가? 좀 잠깐 보실래요? 누가 오시나? 잠깐만 그녀? 그녀 어디? 무슨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내게 너무 뭐라고 소중한 그녀인가? 음. 아 소중한 그녀다. 이게 어디요? 몇 페이지요?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20페이지에 요게 3인칭 은유 심상법이에요. 해볼게요. 네. 소중한 그녀. 찾아보세요. 소중한 그녀. 시 장홍상. 낭송 이혜준. 밥 없이는 살아도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와.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는 그녀. 새벽에도 그녀가 생각나서 잠에서 깨었다. 8월 어느 날 폭염을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기 전 그녀 생각으로 숨이 찼다. 백색의 순수함을 지닌 그녀. 담백하고 토정도 부리지 않는 그녀. 그녀를 두고 혼자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녀 없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말랐다. 그녀를 발견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구름 위에 둥둥 떠 있었다. 내 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그녀. 나는 어느새 그녀의 껌딱지가 되어버렸다.
나의 그녀 H 뭐라 그래야 돼? H2O. 물. 물이 H2O잖아요. 아, 수소, 그녀가 비아소. 물이야.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녀를 그냥 보면 사람 삼인칭. 같잖아요. 네. 근데 삼인칭 물의 속성을 요사 그대로 신다고. 집어넣은 거예요. 음. 여기 보면 그녀가 물의 속성인데 사람처럼 표현했죠. 여기 보세요. 너무 그녀를 잘 그거 물로 너무 뛰어나네. 네, 물로 너무- 표현 안 했죠. 너무 뛰어나지. 재밌잖아요. 이런 걸 그렇지? 이런 걸 시못 보다. 와, 못 봤어, 3인칭. 그 언니가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혼자 와. 읽으면 그런 깊은 뜻을 모르죠. 그렇지. 이제 제가 H2O. 작가니까. 아니 네. 이런 시 정말 네. 이거는 처음 볼 네. 거예요. 처음 H2O. 보죠. 노벨 문학상 우리 한번 우리 노벨 한번 문학상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한 번 더. 노벨 아니 문학상 잠깐만 떠들지 말고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아파 왜 언니가 먼저 이제 아우, 아파. 우리 네. 가서 아이, 이제 아파. 아이 뭐 재밌으신가 봐요. 다시 자기. 한번 할게요. 네. 아니 이제는 잘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힘있게 되는데 껌까지 할 때 너무 힘이 약하니까 네. 다시 봐봐. 뚜루룩 했다가 뚝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다시 쭉. 소중한 그녀 오케이. 밥 없이는 살아도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운변 하나.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는 그녀. 새벽에도 그녀가 생각나서 잠에서 깨었다. 8월 어느 날 폭염을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기 전 그녀 생각으로 숨이 찼다. 백색의 순수함을 지닌 그녀. 담백하고 투정도 부리지 않는 그녀. 그녀를 두고 혼자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녀 없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말랐다. 그녀를 발견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구름 위에 둥둥 떠 있었다. 내 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그녀. 나는 어느새 그녀의 껌딱지가 되어버렸다. 나의 그녀 H2O. 우와. 너무 좋아. 아니 그러니까 연극가 출신이라고 아니 그랬어요? 감독 역할 아니 하네. 근데 키우기를. 잘하시네. 응. 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우리 쓰셨어요? 연극도 해야 되겠다. 아니, 와. 쓰는 건 언니 우리 시극하자. 시극. 시극하면 잘 쓰는 건 신앙생활 아니. 신앙생활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좁아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웅변하듯이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는데 그게 실패가 되는 아니 거야. 확실히 역시 잘하시네 전공 네. 모습. 방송을 잘. 예, 또 있나요 여기? 아니 모자 그런 시장 시도 많죠. 아니 근데 저 선생님이 수업하시 너무 좋대. 학생들 너무 다 적극적. 다 적극. 그래, 아니, 그래. 너무 오늘 최고야. 아니 너무 적극적이어서 막 제가 그냥 좋지. 아니, 되게 좋은 아니, 거지. 신나죠. 학생이 아니 그냥 학생들이 참여력이 이렇게 참여를 줘야지. 오늘 우수한 학생들이 예, 모였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수한 장학생들만 모였어요. 선생님이 100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이 열정적이면 예. 150이 막 나오는 거야. 92페이지 이것도 이제 92 쪽 92페이지 보세요. 그 긍정의 나무인데 잠깐만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3인칭 은유 심사법인데 이거는 이 남자로 본 거예요. 잠깐 예, 92? 예 92쪽. 양평에 가면 아시죠? 긍정의 나무. 예.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은 게 예, 뭐냐면 말씀. 이 시간에 선생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행이네. 아니면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다시 이 책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럼, 힘이 더 있는데 그럼. 책만 주고 다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 지금은 내가 또 근데 이 언제 그걸 읽을 수업 하니까 좋으네. 너무 그래, 좋다. 그렇지. 다행이네. 그럼. 제일 잘하시니까. 좋아요. 알겠습니다. 책을 갖고 하니까 네, 좋네요. 90 선생님 쓰신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 제가 쓴 책이에요. 그렇지. 거기 오른쪽에 제 그러니까 사진도 이걸 있어요. 하면서 네. 선생님이 쓴 의도가 아니, 어떤 아니, 건지 그러니까 얘기 여기 양평에 해주시면 양평에 네. 사진도 있잖아요. 일단 읽어보시면 긍정의 나무? 네, 긍정의 나무. 3인칭 은유 심. 네, 3인칭 은유 심상법.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남자로 표현한 제가 거예요. 읽겠습니다. 예, 예. 긍정의 나무 시 장웅사 낭송 이혜준. 지난 8월 양평에 들렀어. 용문사 대웅전 앞에 깊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한 선승이 있었어.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 그는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어. 그는 목탁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고 했어. 그는 임진왜란에도 끄떡없었고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도 화상을 잊지 않았어. 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어.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게 비결이지. 바람이 부는 대로, 눈이 오는 대로 자연의 연주를 들으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네. 그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노자였다. 인간이 집착을 내려놓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아마도 서산대사가 땅에 꽂아놓은 지팡이였을 것이다. 그는 긍정의 생각들을 아라리 받아 적고 있었다.
우와. 이 예. 긍정의 나무. 그렇죠. 우리도 긍정나무, 그렇게 살아야지, 양평 긍정의 용문사는 다 나무처럼. 가보셨잖아요. 네. 이거 이제 제가 봄에인가 가서 찍었을 때 그 제가 실제로 찍은 거예요. 보이시죠? 양평의 용문사. 그렇죠. 용문사. 네. 용문사 봤어요. 은행나무를 긍정의 그라고 표현한 아. 거예요. 음. 이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가 1000년이 넘었고 임진왜란에도 불타지 않았고 그게 원래 이제 소사은대사가 땅에 꽂아놓은 지팡이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물론 그건 공부 전설이겠지만 많이 하시네. 역사적인 것. 아니, 그런 걸 해야죠. 네. 공부를. 지수를 알아야지. 예, 선생님이. 배경 지식도 없이 시를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역사적인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노자적인 이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 걸 좀 유식한 말로 방하착이라고 그래요. 네? 방하착. 방하차. 이 유명한 말이고 써놓으세요. 진짜? 방하착. 그러니까 이 착은 붙을 착자예요. 위에 착용한다. 노을방자인데. 예, 노을방. 그러니까 응. 붙어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이게 방하착. 그걸 방하차이라고. 예, 이거 유명한 말이니까 꼭 써놓으세요. 방하착인데 이런 거죠. 어떤 스님 두 분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 그러니까 어떤 스님 두 분이 이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늙은 스님이고 한 분은 되게 젊은 스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강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젊은 여인이. 근데 젊은 여인이 강에 물이 불어나니까 건너겠어 못 건너겠어요.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그 젊은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너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강이 아주 이런 강은 아니고 한 목까지 차는 강이겠죠. 그래서 건너가니까 이 노스님이 젊은 스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자네는 승려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어구가 갖고 그러나? 이 여인하고 이게 뭐 알잖아요.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한 말이 정말 유명해. 혹시 아세요? 뭐라 그랬을까? 한번 그게 이야기 뭐라 생각해. 했을까? 잠깐만. 젊은 스님이 그 노스님한테 어떤 말을 했어. 자네는 승려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네. 근데 그 사람이 여자라는 거를 못 느꼈던 거 아니에요? 아 못 느꼈다라고는 안 했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런 여인을 구해야 되잖아 일단은. 그렇지. 그래야 아니 되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데 네. 그걸 말로 이제 한번 그걸 해보셔야 말로 돼. 그렇죠. 뭐라고 말로 해야 해야지. 될까? 구하는 게 더 그러면 중요하지. 잠깐 그치? 힌트를 드시면. 아 사람을 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 아니, 그렇게 그게 됐을 아니라 것 같아. 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그 여인을 아까 그 강이 끝나는 지점에서 내려놓았는데 스님께서는 아직도 그 여인을 집착하고 있네. 내려놓지 않고 계시네요. 와. 내려놓지 않고 계시네요. 이미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그 노스님은 내가 얻고 갈 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네. 그러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이게 방아착이에요. 집착 있었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집착을 네, 내려놓는다. 방아착. 근데 이 이게 사람이 진짜 되게 이 시는 불교적인 시예요. 읽어보시면 그러네, 아시겠지만 그러네. 노자 도덕경의 근데 이야기를 참그 젊은 사람 저기네. 어, 자기는 야. 억울하니 그 순간 네, 끝나버렸는데 또. 그치? 그렇지. 네. 네, 아우, 그래서 너무 재밌네. 그게 이제 그런 시가 이제 그런 학문으로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다. 당연히 그러게. 한글로 공부하면 네, 재밌는 거죠.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시를 저자 특강입니다. 그 오늘. 저자 그냥 읽으시면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여기 이제 다람쥐의 꿈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건 무슨 진술법이에요? 이건 네? 1인칭 몇 페이지야? 83페이지에 나루가게 8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은유심상법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약간 시조 형식으로 제가 썼어요. 아, 네. 연시조로. 3434, 네. 3434, 네. 3543 그러네. 네, 한번 보세요. 다양하게 하셨네요. 삼사삼사. 다람쥐의 꿈. 삼사삼사. 시 장홍상, 낭송 이혜준. 월정사 전나무숲 줄무늬 단벌신사. 맨발로 지압하며 유유히 걸어가네. 또르르 뻥튀기 하나 눈앞으로 굴러오네. 반평생 끼니마다 견과류만 먹었던 치아는 다 빠지고 아이고. 임플란트 해야겠네. 와. 뻥튀기 손에다 치고 한 입을 베어물. 입안에 넣자마자 스르르 녹는다네. 잠에서 깨어보니 도시의 아파트 안. 꼬리는 다 없어지고 두 발로 걷고 있네. 냉장고 문을 여니 찰진 음식 가득하네. 또다시 눈을 뜨니 숲속의 나무 아래 분수에 만족해하며 자연 속으로 걸어가네. 네, 이게 이제 그 다람쥐에 다람쥐를 이제 3인칭으로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1인칭으로 썼다고 봐야겠죠. 네. 단벌신사니까. 그래서 이야. 처음에는 3인칭으로 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밑에 보면 사진 제가 찍은 거거든요. 네, 실제로 다람쥐. 그 월정사에 제 2013년 뻥튀기 8월에 찍었는데 음. 뻥튀기 들고 있는 다람쥐가 있는데 사진 찍어도 안 도망가는 거예요. 얘가.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도망갔으면 제가 이거 이거는 못 아마 찍었지. 이런 사진 찾기 뻥튀기 엄청 크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겁진 제가 않잖아.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건데 결국은 이제 안분지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기 분수에 만족해 살아라. 이런 게 재밌어. 이렇게 안분지족. 이렇게 아시는 게 분수를 많아. 편안히 여기면서 족함을 안다. 좋아하면서 분수를 예. 편안히 여기면서 족함을 아는 거. 이걸 안분지족이라고 해요. 안분지족. 분수를 편안히 여겨서 족함을 안다. 만족스러움을 안다 이거죠. 여기서 한자 보이시죠? 안분지족. 그래서 이게 안분지족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다람쥐를 가지고 줄무늬 신사라고 쓴 거예요. 다람쥐가 줄무늬잖아요. 근데 그러네. 단벌이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러네. 줄무늬 맨날 단벌 평생 신사라고 쓴 입으니까. 거예요. 그리고 이거 뻥튀기만 먹으니까 임플란트 이게 이빨이 안 좋은 거 뭐 하잖아요. 하면서 조카를 안다 그랬죠? 분수를 편안히 아, 여기면서 분수를 하면 편하다 네, 이거지. 그렇죠. 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것도 상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그걸 먹다가 자기가 깼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냉장고를 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시오? 그러니까 얘가 이 다람쥐가 음. 이 뻥튀기를 먹고 잠깐 누워 있다가 잠에서 깨니까 사람이 됐다고요. 사람이 되어서 냉장고 먹으니까 찰진 음식이 가득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제가 불교를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한생 같은 식으로 그렇죠. 사람이 박사, 됐네. 예, 그렇죠. 박사 논문이 이제 불교와 노장 사상을 통해서 이 셀린저 벨로의 작품을 이제 도연명하고 비교한 게 박사 논문이거든요. 이제 글다 보니까 약간 노장 사상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의 어떤 삶에 만족해하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보통 이 다람쥐 한 마리 보고 이렇게 막 안분지족까지 나오는 시가 흔치 않을걸요. 그러니까 해설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줄무늬 신사가 그 뻥튀기를 먹으면서 잠을 잤는데 사람으로 변해서 냉장고를 열으니까 찰진 음식이 가득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 찰진 음식이라는 건 너무나 과한 욕심이죠. 욕심을 벗어나야지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방아착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약간 상상시적인 이게 자다가 깬 거예요? 냉장고를 문을 열어본 이런 거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연 거는 이걸 상상을 어려워하시는구나. 다람쥐였는데 얘가 뻥튀기를 먹고 잤잖아요. 네. 사람으로 변한 거죠. 사람으로 변해서 잠에서 깨어보니까 입구 그렇죠. 위에 있네. 네,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를 열니까 찰진 음식이 가득하고 네. 다시 얘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이 뭡니까? 정말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아시죠? 지금 한평생이 가죠. 네, 한평생 그러니까 100년이. 그러니까 지나가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우리가 장자애도 장자애 나와요. 장자애도 나오는데 그 우리가 뭐지 백구가극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 유명한 말 알아주세요. 이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백구가극. 뭐 한자까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써보시고 백구가극이 뭐냐면 흰 말이에요. 흰 말이 흰 망아지가 그 문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문을 딱 열었더니 흰 망아지가 순식간에 문틈을 통과해서 지나가. 이게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요. 문을 여니까 예. 흰 망아지가 예. 문틈을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그게 백구가극이 뭔 소리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통과하지? 아니 문틈을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문을 여니까 이 흰 망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문틈을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이 어렵나? 문틈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크니까 망아지가 그렇게 통과하는 생각을 것을 했어. 문틈으로 봤다는 거죠. 아, 문을 열고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기 문을 딱 열었어요. 저녁이 되면 엄청난 차들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순식간에 지나가죠. 네. 그게 백구가극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 뭐냐? 문 한번 창문 한번 딱 여니까 찰나. 그렇죠. 그랜저 차가 순식간에 지나가 그게 그렇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네. 백구가극 이게 장자에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뭡니까? 그런 시들 있잖아요. 그런 시들을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생이 뭘까요? 네, 인생이 뭐냐? 인생은 백구가국이 됐잖아. 알죠? 백구가극인데 더 멋있는 이야기. 더 멋있는 말 인생.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석화광진 기차신이라는 게 있어요. 석화광진 기차신. 혹시 이게 이제 석화광진 기차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백낙천, 백거이라고 하죠. 백거이. 백낙천 들어보셨어요? 시인? 중국의 시인 중에 백낙천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시 중에 그 대주라는 시가 있거든요. 술잔을 대하는 대주. 이 대할 때자에 술 주자예요. 술잔을 대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석화광준이에요. 인생은 뭐냐?
불화자예요. 빛광자. 석화강중 기차신이라고 그래요. 석화강중 뭐냐? 석화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부싯돌이에요. 부싯돌. 돌은 돌인데 불나잖아요. 네. 광중이잖아요. 부싯돌, 빛이.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 빛 같은 찰나에.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이 백거이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백거이를 왜 거이라고 썼냐면요. 이 사람은 살거자에 시울 이자를 썼거든요. 왜 이렇게 쓴지 아세요? 또 다른 이름 백거이예요. 백낙천에.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7급 공무원 하다가 그만둬요. 왜 7급 공무원만 하다가 그만뒀냐? 더 위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임금의 말 잘못 어겼어. 그럼 막 참수를 당하거나 막 사약을 먹거나 해야 하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분 우리나라 역사 한번 봐보세요. 한두 명인가.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제가 다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한 7급 공무원 정도만 하다가 정년퇴임 했다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여튼 백거인데 이 사람은 뭐냐? 기차신은 뭐예요?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이게 이 차신이 이 몸이고 요 기가 맡길 기자거든요.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싯돌 불빛 딱 한번 치는데 그 사이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다. 이게 석화강중 기차신이에요.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한문, 영어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요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 시를 쓰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시만 좋아해. 영시라든가 뭐 한시라든가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시만 좋아하는 게 그게 문제점이에요. 근데 원래 한시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이제 중국어를 내가 전공했지만 네. 한시가 정말 이게 그렇죠. 내용이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뭐냐면 와우각상 쟁하사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이게 달팽이 뿌리란 것이 이것도 얼마나 뻥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엄청 근데 크죠. 달팽이 뿌리라고 쓴 거예요.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수부수빈 차왈락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찌니 불개구소 시치인 입 벌려 웃지 않으면 그 또한 바보라네. 이 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석화강중 기차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진짜 저도 그래요. 뭐 저도 뭐 아주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지금 60일인데 가까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좀 넘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어때요? 그러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냥 뭐 하다 진짜 어느새 60이 됐어요. 네, 그게 석화강중 기차신이다.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죽음에 임박했어. 그때도 딱 봐보세요. 1분이면 끝나버려. 1분이면 내 삶이. 네. 그게 석화강중 기차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 이 다람쥐라는 그 뭡니까 동물이죠.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쓴 시가 이제 이런 시. 그러니까 제 시는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뭡니까 부모님에 대한 시도 있어요. 부모님. 제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시도 있고 특히 이제 묘사 심사법의 106페이지에 보면 영감님 어디 계세요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 요게 106페이지. 네. 요게 묘사 심사법. 이게 몇 인칭? 아니 이건 묘사 심사법. 아니 근데 이건 1인칭, 이건 3인칭. 1인칭이 아니라 묘사 심사법으로 쓴 거예요. 그냥 나는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건 사람 그냥 그래서 사람. 영감님 어디 계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영감님 어디 계세요? 취 장우상 낭송 이혜준. 몇 년 전 아내와 해외 여행을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돌다가 점점 속도를 높인다. 마침내 바람을 타고 태양을 향해 난다. 아내는 무서워 내 손을 꼭 쥐고 있다. 어느새 나는 구름 위에 앉아 있다. 비행기 안에서 장자를 다시 읽는다. 북녘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봉쇄를 변해 바람을 타고 날개를 한 번 치면 구말리 장천에 오른다. 나는 비행기에서 붕새를 타고 난다. 붕새는 부력을 타고 난다. 부력은 상상력을 타고 난다. 상상력은 영감을 타고 난다. 같이 해요. 내게 왜 왜 영감이 오지 않는 걸까? 영감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감이라는 게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이 영감은 아까 이제 읽으셨는데 영하고 감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영감이 오지 않는다. 내게는 왜 영? 이것도 말놀이야. 그 말로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영감이 실제 영감님도 있고 그렇지. 영적인 감흥 영감도 있고 그렇지. 영감이 안 온다는 영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스피리추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제 인칭은 아닌데 내가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나는 뭘 타고 날고 뭐는 뭘 타고 이거 이걸 완전 혹시 끝말잇기네. 그러니까 끝말잇기 이걸 이제 그거는 여기 그걸 뭐라고 할까요? 봐봐요. 붕세에서 부력에서 그러니까 상상력. 그걸 뭐라고 할까요? 영감. 끝말잇기는 이제 점층 뭐지? 아니 점수법이 아닌데 혹시 아, 뭐라고? 점점. 그렇지 연세법이라고. 연세. 아, 좀 아시네. 연세. 연세법. 연세법이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그 이어진 연세법이라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거든요. 이 깊어져요. 뭐는 뭘 타고 날고 그걸 타고 계속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세법이에요. 근데 그런 게 말놀이 시를 진짜 그렇죠. 잘 이것도 쓰시네. 잠깐만 여보세요. 연세법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말로시고 또 제가 이제 불교적인 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잠깐 선생님 저 종교가 불교시. 아니 전 불교는 아닌데 청량. 불교를 좀 좋아해요. 불교를 좋아하는데 교회도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한쪽만 하진 않고 여러 개를 쓰는 시를 좋아하죠. 그게 있고 시는 창작이니까. 예, 시는 뭐 창작이니까 그 잠깐만 제가 어디 썼더라? 풍경 소리가 있는데 아 풍경 소리가 저 생각나네. 그 누구지? 뭐요? 정우성 시인의 풍경 소리. 아 그러니까 그 풍경 소리는 좀 이제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이 시 중에 이제 제가 그 풍경 소리가 선생님 저기네 성함이 멋있네요. 아버지의 아니. 빈자리. 난 이것도 좀. 이 아버지 빈자리는 실제로 이제 제가 아버지에 아, 대한 그래요? 쓴 거고 실제예요. 그 당연히 몇 페이지였죠? 아버지의 빈자리요? 네. 107페이지. 아니 영감이 어디 계셔도 저긴데 실제 저기 그냥 리얼로 쓰신 아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로 썼죠. 그걸 리얼로 썼는데 친구와 이제 오랜만에 예, 삼겹살집에 한번 갔다. 해보세요. 구봉탄 석쇠로 열기가 솟아오른다. 그 열기 위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간다. 산부자가 살았던 3평짜리 단칸방 아궁이로 되어지는 사랑의 아지랑이 행복의 구름마차가 아지랑이로 내달렸다. 술 취해 주머니에 전화기를 꺼낸다. 아버지 음성이 뼛속까지 전해지고 불효자 눈물이 명치 끝을 타고 흐른다. 예, 이건 이제 서정시로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말 제가 정말로 삼겹살집에 가서 네. 이 어떤 게 연탄 서정시라고? 이건 서정시 아버지의 빈자리. 선생님은 저기나 리얼로 쓰시니 많으시네.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거 서정시고요. 음. 그 앞에 이제 연기론이 있어요. 거기서 한 장 어머. 왼쪽 넘기면. 내가 앞으로요? 딱 보이는데 예, 연기론 예. 났습니다. 71점. 예, 그러니까 연기론이 제가 이제 불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짜주셨어요. 연기론이라는 아. 그 시가 저는 참 좋아해요 그 시를. 네, 연기론.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풍요가 비슷해. 연기론 시 장상 낭송 이혜준 법륜사 처마 끝에 매달린 종 그 끝에 금빛 물고기 한 마리 매달려 있다. 금빛 물고기에 매달린 은빛바람에 목탁 소리 잠들어 있다. 목탁 소리는 바람을 밀고 바람은 종을 밀고 종은 금빛 물고기를 민다. 내 마음 잠시 금빛 물고기에 덩그러니 걸려 있다. 합성 너무 좋네. 풍경 소리를 이렇게 금빛 물고기로 제가 표현했고요. 이것도 연세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연세법이죠. 뭐는 뭘 머리를 밀고 뭐는 바람을 뭐를 재밌네. 밀고. 저는 바람을 연세법을 재밌네. 좋아해요. 은빛바람에 와. 목탁 소리 좋아하는데 잠들어 있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이게 이제 네네. 근데 모든 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네. 계속해서 미는데 원점으로 갔죠. 네. 여기 보시면 네. 그렇죠? 동그라미 다시 그 물고기에 아니 대해서 금빛 물고기를 있어. 민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연세법 모든 것은 연기라는 게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 목타 아니 그 풍경 소리를 가지고 연기로를 그래서 한문을 이거 꼭 넣어야 되네. 연기한다는. 그렇죠. 이거 연기 스모크가 아니고 엄청 인연에 생각을 하셔서 의해서 그거네. 그 밑에 제가 설명 써놨잖아요. 네. 뭐 이게 설명 연자가 무슨 인연 연자야? 인연 연자 이거 인연 무슨 연자. 시예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그냥 뭐 불교적인 시죠. 뭐 이거는 그냥 뭐 어떤 묘사 심사법은 이게 인연 아니고 연자구나. 인연 연자로 쓴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이거 연기론이고요. 재밌네. 네. 연세법 한 개 재밌네. 그 전에 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걸 들었어도 음. 그렇게 막 그 교수님 거 중에서 하나. 제 거 중에
너라고 하는 66페이지 이게 이제 2인칭 은유심상법이에요. 아, 66페이지 펴보시면 손목시계라고 하는 시가 네, 있는데 네, 네. 요게 대표적인 2인칭 66이요? 예, 66. 아, 1인칭, 2인칭, 3인칭 네. 다 배우네요. 네. 예, 손목시계 보세요. 네. 좀 읽어보세요. 숨목시계 모두 잠든 이 시간 너는 가녀린 팔뚝을 흔들며 끝없이 내게로 달려온다. 내가 잠든 이 시간 너는 토수주를 신고 살금살금 다가온다. 내 맥박의 소리를 들으며 너는 내 삶의 행복과 고통을 함께 했구나. 부끄러움 가득한 너는 언제나 내 주변을 맴도는 1m 앞 연인이다. 이 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손목시계라는 게 찰칵찰칵찰칵 이게 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썼고 토슈즈를 신는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표현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토슈즈를 토슈즈가 발레하는 여인들이 네. 토슈즈를 신는 것처럼 이 손목시계는 네. 자기가 정말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이게 안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고. 토슈즈를 신고 달려온다고. 어. 그리고 1m 면이라는 이게 것은 뭐를 하신 거야? 1m 하면 아니 1m 이거 사용 안 설명해 해서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시계를 이렇게 하면 그렇지. 1m 정도 그건 되잖아요. 알겠는데 토슈즈는 아, 이렇게 하면 토슈즈라는 그러네. 이거를 신었다는 거는 토슈즈는 발레리나가 신는 신발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토슈즈를 이렇게 신는 하는 거 체칵체칵 소리가 바로바로는 안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목시계가 이 소리 나는 걸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지. 안 들리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렇죠. 제가 토슈즈 개종시계랑 다르니까. 신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손목시계를 음. 2인 이걸 써놓으세요. 2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너는 이렇게 한 그러니까 거니까 너가 인칭이네. 손목시계잖아요. 그러네. 2인칭 은유심상법. 그러니까 야. 이 은유심상법은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그러니까.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까 음. 이제 나의 그녀 H2O처럼 마지막에 표현할 수 있거나 아니면 표현하지 않거나. 순숙 제가- 진짜 안 와 언니? 뭐라고요? 언니 순숙인가 그 사람이 안 와? 아니, 아, 여기 문자가 오네. 좀 이따 오시겠죠. 뭐. 예. 한 분에 또 예. 돌아가셨대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그 시는 이렇게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예정이 없던 강의를 제 시집 갖고 하는 거예요. 저 원래 이걸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정리하면 묘사 심상법은 이렇게 이제 묘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 랩시도 들어간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은유 심상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1인칭이면 나고 2인칭이면 너나 너희들도 돼요. 너희들도 되고 3인칭은 그나 그녀. 근데 그러니까 그나 그녀는 약간 이 속성이 여성적인 속성이 있거나 남성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잘못 약간 봤어. 선승으로 표현했으니까 은행나무는 그로 표현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그녀라고 표현할 때는 물 같은 거. 물은 그녀가 낫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속성이 남성적인 속성이냐 여성적인 속성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나와 너와 잠깐만 좀 줘보세요. 이게 또 있어요. 그런 게 표현 있고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또 스페인에 가면 성가족 성당의 고백이 26페이지 이것도 해야 돼요. 네네네. 26페이지를 시간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네. 26페이지. 성가족 성당의 고백 시장상 낭송 이혜준. 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내 이름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내 의지는 대리석만큼 단단합니다. 내 옆에 있는 말 없는 세 친구들의 이름은 순결을 중시하는 빰, 영생을 원하는 샘, 성령의 기름이 되고 싶은 올리브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세계에서 밀물처럼 몰려들었죠.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머물고 싶던 순간이었습니다. 투명 왕관을 쓴 사탄들과의 충성 없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발길들이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지요. 그래도 나는 다시 모일 성스러운 가족들을 위해 두 손 잡고 하늘에 경건한 기도를 올립니다. 야, 합성 너무 좋네. 천주교 성당에서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러게요. 그거 정말 그 똑같네.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성가족 바티칸. 성당에 아니 바티칸은 아니고 네.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로나 그쪽에 이제 제가 찍은 것이고요. 바르셀로나. 예, 그렇죠. 거기 그렇죠. 거기 광장 엄청 그렇죠. 크잖아. 거기 찍은 거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이름인 거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을 제가 쓴 게 뒤에 써놨잖아요. 네, 팜은 네. 야자나무고 네. 샘은 삼나무고 네. 올리브는 이제 올리브나무. 이걸 이제 사람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인파들이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인생이 정말 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아시다시피 이렇게 됐잖아요. 이 코로나가 크라운이라는 거 아세요? 코로나의 뜻이 크라운이에요, 실제로. 코로나 모양이 왕관 쓴 모양이래요. 코로나라는 게 크라운의 그 라틴어가 길 거예요. 크라운이라는 그래서 이해가시죠? 그 모양에서 코로나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쓴 시고 그래서 경건한 이거는 기도. 무슨 법이에요? 아 이거는 나니까 1인칭이잖아요. 1인칭 은유심상법. 은유심상법. 이런 걸 이제 1인칭 은유심상법. 잠깐만요. 좀.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가 제 시는 이렇게 보시면 그 깊이가 있네. 예, 그래도 깊이가 있죠. 깊이도 있고 그런 사랑도 있고. 재미있고. 아 이거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저는 너무 많아서 네. 16페이지에도 네. 이상의 이상과 이상 이것도 대표적인 묘사심상법. 오늘 묘사심상법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이거는 무슨 매진칭이에요? 아니 그거는 그냥 묘사심상법. 네. 이상을 갖고 제가 말장난한 거예요. 이상. 이상이라는 시를 가지고 한번 지금 네. 다 이사님 저기 한문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렇죠. 말씀을 해보세요. 하시는 저희가 또 한번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시입니다. 마지막 이것까지만. 이상의 이상과 이상. 이상과 그의 시집 오감도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줄게. 이상의 본명은 김혜경이야. 그의 아버지가 바다처럼 넓은 곳을 다스리라고 붙여준 이름이지. 그는 경성제대 건축학을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서 감독으로 근무했어. 일본인들은 그의 성을 이시로 잘못 알고 이상이라 불렀지. 그는 시 속에 엄청난 수수께끼 상자를 넣었어. 그래서 그는 이상이 되었지. 그의 시는 띄어쓰기가 없어서 너무 이상. 오감도는 5가지 감각의 그림인 오감도가 아니야. 그는 건축가를 다녀서 조감도를 만들었는데 제목을 오감도로 바꿨지. 오감도는 신민주 시대 지식인의 이상이 표현된 시야. 그는 30세도 못 되어 죽은 시인이지만 그는 더 이상 천재 이상도 천재 이하도 아니야. 이상무. 시인으로서의 그의 봄날은 갔지만 시인으로서의 그의 봄날은 영원하다는 것을 시인해. 이상의 시가 아직도 내 몸속에서 이상의 가역 반응을 하고 있어. 내 이상의 겨드랑이에도 이상의 날개가 이상하게 돋아나는 중이지. 네. 그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이상이 이제 원래 김혜경이에요. 바다 같은 곳을 넓게 다스리려는 관리가 되라. 김혜경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몇 페이지죠? 이상. 서울대 건축가 요즘 말로 이상이 몇 하면 페이지? 졸업을 했는데 저도. 원래 김혜경이니까 16조. 김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무슨 김상. 시니까. 근데 일본 이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 성을 이시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상 이렇게 이야기.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상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 재밌는 게 상자를 써놨어요. 나는 내 시 속에 엄청난 수수께끼 상자를 갖다 놓으니까 니들이 한번 해석해봐. 이 이상이 이해가세요? 네. 김혜경. 그러니까 이상이 이게 무슨 시잖아요. 그죠? 이상의 날개. 그렇죠 이상. 근데 이 이상은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이 됐죠 또. 음.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이 됐죠. 근데 이상의 시는 되게 이상하죠. 네. 몬테스코르바처럼. 음.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상무 할 때 이상은 또 다르죠. 시가 깊이가 이거 다 있네. 말놀이야 이거 말놀이. 말론이죠. 그러니까 이상 하나를 가지고. 한자를 지금 다 네. 다르게 쓴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한자적인 지식이 없으면 시 쓰겠어요? 무슨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건 3인칭 은유 심상법이에요. 아니 이거는 3인칭이 아니고 이상을 그냥 3인칭이 아니죠. 왜냐면 사물을 갖고 그냥 쓴거 묘사 아니니까. 심상법? 그렇죠. 묘사 심상법이죠. 내가 이상에 대해서 알려줄게 해놓고 이상 가지고 계속 말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시인도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시인이라는 걸 시인해. 그 시인이 시인이 아니잖아. 말놀이시네. 그렇죠. 말놀이시죠. 아.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좀 하다 보니까 말놀이 씨가 저하고 맞더라고.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게 말놀이시가 진짜 천재적이네. 지니어스. 아니 그건 아닌데 자기에게 맞는 시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놀이 씨는 좀 지식이 공부를 없으면 많이 해서 쓰기 힘들어요. 그렇지 배경지 씨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놀이 씨 여러분이 쓰고 이상에 대해서 말놀이 씨 쓰려면 뭘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이상에 대해서 막 맞아요. 기본적인 지식이. 그래서 이 말놀이 씨는 좀 뭐랄까 다방면의 지식이 많아야 돼요. 다방면의 지식이 많고 이제 마지막 제가 시어를 낚다라는 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시를 물고기에 비유한 시 요 이야기하고 너무 제목 좋네. 시어를 낚다가 네. 18페이지에 있어요. 18페이지 한 패러그래프씩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들으셔갖고 제가 이거 4개니까 이야기를 막 진짜 아주 수험생들이 수제자들이야. 너무 아니 수제자들이 원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너무 또 열심히 한 분이 오셨으니까 또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들으셔갖고 제가 빨리 끝낼 수가 없네요. 이거 두 번째 읽어요. 네. 여기 18쪽 펴세요. 두 번째 거 이거 두 시월 번째 낙다 패러그래. 이게 참 제가 또 내가 애착하는 첫 시예요.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시를 물고기에 비유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18쪽. 시어는 말씀어치 이것도 묘사 네네, 그 심사과 물고기 비슷해요. 어쩌네. 네. 물고기어로 바꿔버렸어요 일부러. 네. 시월을 낙다. 시장사. 합성하겠습니다. 지인에게 한 쌍의 낚시 인형을 선물 받았다. 서재 책상 위에 인형들을 앉히고 낚싯대를 보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다. 사해 한가운데에서 던진 낚싯대에 치어 한 마리가 잡혔다. 나는 개걸음으로 끌어올렸다. 그만 미끼를 빼고 사라져버린 그 물고기.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다려 낚싯대를 힘껏 던졌다. 그 순간 흔들바위를 들어올리는 듯한 묵직함. 대어가 황금빛 선율을 연주하며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 함께 읽어요. 사이에서 다시 낚싯대를 던진다. 낚싯대가 석양의 노을 속에 달빛을 당긴다. 예, 이 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낚는 게 물고기 이게 여러분 시 쓰시는 분 아시다시피 시를 어떻게 쓸까 시상을 떠올리는 게 물고기 잡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좀 비유가 좀 독특할 거예요. 그래서 사해라는 것도 제가 독특하게 만든 건데 생각의 바다예요. 우리가 사해하면 죽음의 바다로 보통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각의 바다. 그걸 사해라고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낚싯대에서 이렇게 잡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시면 잠깐만요. 이것도 묘사 심창법인가요? 그래서 묘사도 좀 들어가죠. 왜냐면 사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의 바다로 썼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처음에 치어가 잡혔다는 것은 좀 자잘한 생각이 떠올린 거죠.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치어를 네, 치어라는 거 아주 잔잔한 거. 그렇죠. 자잘한 새끼. 그다음에 개걸음으로 끌어올렸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씻으려면 처음에는 안 떠오르잖아요. 안또 시작이 막 제일 중요해요 사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슬슬 대어가 풀리는데 안 풀려. 황금빛 선율을 연주하며 내망이라는 말도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어떻게 뇌 속에 그물이 있습니까? 그물 네, 그래. 그물망자잖아요. 그물망자. 내망이라는 건 제가 이제 한자를 좀 한문학 석사까지 공부를 또 했어요. 그러게. 그러다 보니까 내망이란 말 진짜 예, 한문을 좀 알아요. 제가 좀 아시는 분 아시겠죠. 네. 저는 한시를 한 100편 정도 외우거든요. 와. 그러니까 뇌망이 그 뇌 속에 그 그물이죠. 음. 그물 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해에서 낚싯대를 던지는데 이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낚싯대가 석양의 노을 속에 어떻게 달빛을 당길 수 있어요. 이제 원래 시라는 것은 뭐 거짓말이죠. 당연히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이지만 그게 또 상상력이 이매지네이션 그렇죠? 이매지네이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게 또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시가 한 80편 정도 되는데 다 이야기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요. 진짜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고 이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들으셔갖고 제가 30분만 강의하려고 그랬는데 이프라면 이것도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다 이거 박사님 한 마디씩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 응. 뭐 오늘 한 한 말씀씩 소감. 뭐 소감 한번 해주시면 또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뭐 어떻게 이들도 이해준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장웅상 우리 시인님이고 박사님이신데요. 또 우리 모임의 회장님이시기도 한데요. 말놀이 시의 천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묘사 심상법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 묘사 심상법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워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은유심상법 네. 그거는 네, 감사드립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은유 심상법하고 묘사 묘산 심상법 네,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또 오늘 또 오셨는데 네. 말씀. 네, 먼저 하시죠. 먼저. 네. 저도 오늘 참 색다른 걸 많이 했는데 아까 그 랩시 할 때 저는 정말 막 몸도 들썩일 정도로 정말 신나고 예. 네. 그런 시가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었어요. 네. 감동적이었고 오늘 그 장무상 박사님 회장님께서 너무 멋지게 강의 내용을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오늘 새로운 걸 정말 많이 알게 됐고 배움의 즐거움을 저는 오늘 정말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 오셔서 아주 활기 있게. 저는 지금 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는데 문화 포럼이니까 저는 예전에 아니, 했던 네, 글로벌 기억이 문화 나서 포럼. 기억이 나서 이제 어떻든 제가 또 좋아하는 저 분야니까 제가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놀이랑 묘사 심사법하고 운용 심사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고요. 오늘 수업은 너무 좋았던 강의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 직접 쓰신 책을 가지고 이 수업과 연계해서 강의를 하고 또 저희가 또 참여해서 하니까 훨씬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교재를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수업할 때 보면 선생님이 쓰신 그 책을 가지고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훨씬 더 재밌고 그래서 지금 덕분에 오늘 수업하면서 지금 1시간 정도 남짓 이렇게 강의를 듣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때문에 이 책을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책만 나눠주고 다른 수업을 하면서 이 책 읽어봐 하면은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있으니까 이 책이 언제 섭렵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이해가 많이 중간중간에 이 수업을 같이 또 참여해서 하니까 어때요? 이 책을 다시 또 읽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 말씀도 그냥 잘하시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신앙송을 다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연극도 하셨고 그러니까. 해서 확실히 다르지. 합성을 할 때 또 더 큰 웅장함이 있어. 응. 우리가 더 모인다면 정말 어디서 신앙송 우리가 봉사도 갈 수 있고 맞아.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참 시간 예, 예.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송 응.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세 분 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여기 네 분들이 네. 우리 다 누가 하나 저기 속 좋은 사람이 없어. 다 적극적이고 다 나서기 좋아하고 다 무대에 올라가기 좋으니까 네. 훌륭한 분위기가 제자입니다. 풍성해져가지고 식탁이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그런 네. 이제 수업 시간이었던 게 너무 좋았던 거야. 다음 달도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손승희 우리 또 좀 늦게 대표님. 오셨지만 예, 네. 뭐 예,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네. 네, 뭐 저 어때? 오늘 이혜준 교수님이 한번 와보라 그래서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와봤는데 네. 너무 분위기가 네. 또 공부도 하면서 뭐 시에 관해서 또 공부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네. 아까 음성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더 이뻐요. 아니 음성. 음성들이 지금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합성할 때 참 그리고 좋죠. 교수님 다 또 낭송가 네. 다 낭송가. 박사님도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처음 뵈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신선했습니다. 하기가 너무, 11 너무 개. 멋있었습니다. 12개. 하기가 12개 예, 하기가 예. 네, 12개. 좋은 시간 초대해 예.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책까지 또 사인까지 선물해 주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하여튼 뭐 저는 원래 이제 의도는 그냥 이렇게 질문을 좀 하셔가지고 이 즐기며 받아 쓰는 시에 대해서 이제 묘사심사법을 네. 좀 알려달라고 해서 네. 했는데 네. 어떻게 이제 우연찮게 또 제 시집을 또 이렇게 강의하는 기회가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시를 쓰실 때는 이렇게 자기의 그런 그 서정시만 쓰지 마시고요. 네. 절대로 이렇게 사물을 사람처럼 한번 네. 비유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네. 시가 되게 멋있어져요. 그렇지. 우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네, 수준이 높아지지. 시가 은연- 왜냐면 뭐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네. 말하는 서정시 같은 거. 연애시 같은 거 그런 시는 좀 지나면 조금 이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깊이가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는 그런 거 아니면은 저기 다음 달에 근데 예. 운유 씨 예. 운유 씨에 연관된 시를 네. 한스 씨 다 저기 좋죠.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거 아, 어떻습니까? 저거하고 아주 또 안 좋죠. 오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하나 네, 그 맞습니다. 하석은 스티브 하라고 이분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번역이라든가 네. 통역이라든가 즉석 하시는 분인데 지금 여기 오셨다가 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도 또 시집을 선물해 아니 주시고 언제 오셨다 가셨다고요? 예, 근데 저 뭐 이오스로 오셔야 되는데 수원프라집 쪽으로 가갖고 또 그 앞에서 개가 짖고 다투고 있었대. 그래서 아니 이것을 여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못- 그러니까 네. 그 번역을 기적의 같이 일본 했는데. 영어 쪽 네, 그쪽으로 가셔서 알겠습니다. 사인 하나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